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 둘을 가진 엄마입니다. 아들 하나는 결혼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로 낳아서 지금은 나이가 좀 있고, 둘째는 늦둥이라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낳아서 나이 차이가 꽤 있는 형제들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냐 하면, 혹시나 제 사연을 보시는 분들 중 이제 막 자녀 계획을 갖고 계신 신혼부부나 예비 부부분들이 계신다면, 자녀 계획은 정말 가능하면 계획하에 형제 자매들끼리 나이 차이가 최대한 나지 않는 선에서 낳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보통은 연년생을 낳으면 부모가 너무 고생을 해서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낳으라고들 하지만, 그래도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 것보단 연년생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아이를 좀 다 키웠다는 느낌이 들 때쯤 다시 갓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답니다. 처음부터 다 리셋되어 결혼 생활 자체를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남편이 육아를 잘 도와준다면 모르겠지만, 운 나쁘게도 육아를 잘 도와주지 않는 남편을 만난다면 늦둥이를 낳았을 때 앞으로의 남편 행보가 충분히 예상되기에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래가 예측되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배로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조금 힘든 시기에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영 자라지 않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기도 해요. 아무래도 첫째가 점점 나이 먹는 것에 비해 둘째가 계속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걸 머리로는 다 알지만 은근히 체감상 느껴지는 게 크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 다른 엄마들이 자식들을 다 키우고 육아로부터 해방되어 비로소 자기 시간을 가지고 본인 인생에 투자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저는 여전히 자식에게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물론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이 늦둥이 자식을 갖기로 결정한 제 책임이고, 늦둥이 아이를 갖는 것이 나쁜 점만 있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둘째가 태어났을 땐 정말 집안에 천사를 내려준 기분이었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둘째로 인해 온 가족이 행복했으니까요. 첫째가 태어났을 때도 행복했지만 늦둥이로 자식을 가진 건 정말 특별한 기분이었어요. 자식 낳아본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첫째를 낳아 키우다 보면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몇 년 안 되어 둘째 생각이 간절해지잖아요. 그 시간들을 어찌어찌 넘기고 첫째가 7살쯤 되었을 때는 이제 제 인생의 자식은 첫째 하나뿐이라고 마음을 굳혔을 시절이죠. 그때쯤 갖게 된 아이니까 얼마나 더 예뻤겠어요. 제 인생에 더 없을 거라 생각했던 작은 천사가 찾아와 준 거니까요. 그렇게 제 인생에 늦둥이 아들이 찾아오고 웃는 일들이 더 많아지긴 했지만 힘들어진 것도 사실이었어요. 힘들었다는 게 아이 때문은 아니고 남편 때문이었어요. 사실 둘째를 갖기 전 남편과는 결혼 7년 차였을 때라 그런지 달콤하기만 했던 신혼 초와는 다르게 예전처럼 뜨겁지 않은 마음은 물론이고, 결혼 전에 몰랐던 서로의 단점을 뼈저리게 느꼈을 뿐더러 이런저런 현실에 부딪혀 싸울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 자잘하게 감정 상할 일이 많아 사이가 소원해졌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저대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랴 정신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과 싸웠어도 연애 때처럼 마음의 응어리가 풀릴 때까지 서로를 살펴주고 달래줄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화해할 시간이 없는 채로
자잘한 싸움을 반복하다 보니 점점 서로에게 소홀해졌죠. 조금 낯뜨거운 이야기긴 하지만 그때쯤부터 부부관계도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가뜩이나 사이도 소원해졌는데 부부만의 시간도 줄어들다 보니 남편의 불만은 점점 심해졌던 것 같아요. 제게 서운함을 표현하는 일이 늘었지만 당시 저는 각박한 현실에 치여 남편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피로하다 보니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할 일들을 해결하고 나면 제 심신의 안정을 되찾는데 에너지를 다 쓰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지쳐있는 걸 알고 계신 친정 부모님이 첫째를 저희 결혼 기념일날 이틀 정도 맡아주시기로 했어요. 아이가 눈에 밟혔지만 스스로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아이를 맡기고 남편과 국내로 1박 2일 여행을 갔죠. 그때가 더 늦기 전에 남편과 관계를 회복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당신한테 신경을 못 써줬던 것 같아. 미안해. 평소에는 말할 기회가 없어서. 괜찮아. 당신도 나도 치열하게 살고 있는 걸 누구보다도 서로가 잘 아니까. 그래도 이제는 좀 여유를 가지고 살자. 이렇게까지 쫓기듯 살 필요는 없잖아. 그렇긴 하지.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둘이서 여행 오니까 연애 때 같고 좋네. 그러게, 진짜 연애 때 생각난다. 그땐 참 좋았는데. 좀 바쁘긴 해도 지금도 좋아. 우리 하성이 너무 이쁘잖아. 우리 아들,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아이, 진짜. 당신은 여기까지 와서도 아들 타령이야. 오늘은 좀 우리 둘 관계에 집중을 좀 하자고. 자꾸 이러니까 내가 서운한 거 아니야. 아들 본다고 맨날 남편은 방치만 하고. 내가 언제 방치를 했다고 그래. 옛날엔 퇴근하고 들어오면 꼭 안아주고 아침도 챙겨 먹으라고 간단히 차려주고 하더니 애 태어난 후로는 아침은커녕 퇴근하고 들어와도 아는 척도 안 하잖아. 아는 척을 안 하긴 다 인사 꼬박꼬박 하는데 말로만 인사하면 뭐하냐고. 너는 아들한테 꽂혀서 현관적으로 쳐다보는 신용도 안 하는데. 여행지에 도착해서 관계를 풀어보고자 나온 옛날 연애 이야기는 어느새 저에게 서운했던 일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탈바꿈 되었어요. 오랜만에 휴식을 가지러 온 여행에서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았지만 남편도 남편대로 힘든 점이 있었을 테니 최대한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 이야기도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죠. 솔직히 서운한 걸로만 치면 저도 만만치 않았어요. 저도 사회생활을 안 하는 처지가 아니었는데 남편은 본인이 야근이 잦다는 이유로 계속 저에게 챙김받길 원했으니까요. 게다가 툭하면 저에게 일을 그만두고 가족에게 집중해주면 안 되냐고 요구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결혼 전부터 일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뒀던 터라 그런 요구를 받을 때는 무조건 부부싸움까지 번졌죠. TV에 나오는 상냥한 전업주부 캐릭터를 볼 때면 부럽다며 한숨을 쉬기도 했어요. 저도 그럴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걸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기 힘들어서 참아왔던 시간이 꽤 길었어요. 서운한 얘기로 회포를 풀자면 빠질 수 없었지만 몇 년간 남편과 싸워본 결과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같은 이야기만 뱅뱅 겉도는 느낌이라 별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이건 제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날도 그런 이유로 피로감을 느껴 남편의 기분을 달래주고 다시 행복한 일정을 보내는데
집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미안해. 나도 요새 체력이 부쩍 더 안 좋아져서 그렇게 일일이 챙기기가 힘들어서 그래. 내가 최대한 노력해볼게. 진짜? 당신 맨날 말로만 그러고 집에 가면 또 애만 붙잡고 있을 거지? 아니라니까 그러네. 당신 자기 아들한테 질투라도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요즘 부부 같지가 않잖아. 그냥 애 같이 키우는 동거인 같아. 대화도 너무 무미건조하고 우리끼리 시간도 너무 없고. 그래서 이렇게 결혼기념일 여행도 왔잖아. 남편이 하는 말을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그날은 넘겨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날따라 저희의 관계를 자꾸 확인하고 싶어하는 느낌을 줬고 저는 결국 못 이긴 척 받아주게 됐죠. 여보, 나 임신했는데? 뭐? 그럴 리가. 정말이야? 이 나이에도 임신이 되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저희 둘째 소식이 들려오게 된 거예요. 둘째를 갖게 되어 기쁘긴 했지만 동시에 눈치도 보였어요. 기뻐해도 모자랄 마당에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첫째만으로도 자신이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 늦둥이가 생긴 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건지 남편은 겉으로는 애써 기쁜 척을 했어요. 저도 솔직히 첫째를 초등학생까지 키워놓고 이제야 일에 집중하겠다 싶은 마당에 다시 처음부터 육아를 하자니 한번 해본 일이었어도 막막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니 그런 걱정들은 언제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예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키웠어요. 그런 와중에도 남편과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졌죠. 남편과 같이 살면 살수록 느낀 점은 남편은 정말 본인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점이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적인 남자였죠. 그러면서도 가정을 위해 일과 육아 모두 놓치지 않으려는 저를 끊임없이 설득하려 했죠. 지훈이네 와이프는 아이 키우고 남편 내조한다고 평생 꿈이었던 춤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한다는데 당신은 진짜 조금도 일을 쉴 생각이 없는 거야? 좀 힘들긴 해도 나는 둘 다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당신은? 내가 일하는 게 그렇게 싫어? 아들도 둘이나 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벌어오면 당신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부담도 덜 되고 좋은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나한테만 경제권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둘 다 있으니까 오히려 애매한 느낌이야. 이래서는 누가 가장인지도 모르겠고 애는 애대로 남의 손에 크니까 영 찜찜하고 애들은 자기 엄마 밑에서 크는 게 정서적으로 제일 좋다는데 나중에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봐 걱정도 되고 급기야는 저희 애들이 남의 손에 큰다는 헛소리까지 짓거리더라고요. 남편이 하도 시댁에서는 절대로 애를 봐줄 수 없다고 못 박아서 제 육아휴직이 끝나고 나서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쭉 아이들을 봐주고 있었거든요. 제가 잠깐 한숨 돌리려 외출을 할 때도 남편이 아이들을 봐준 적보다 저희 부모님이 봐준 적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아이들을 신경 쓰는 척, 정서적 교감을 걱정하는 척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제 하다 안 되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것 같아 기가 차더라고요. 남의 손이라니 우리 부모님이 애들한테 남이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키우는 거면 거의 부모가 키우는 거나 다름없지. 어떻게 남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 당신은 죽어도 일 그만둘 생각 없으면서 어떻게 나한테는
일 포기하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 막말로 당신은 애들을 위해서 하는 게 뭔데? 시댁에서는 한 번이라도 애들 맡아준 적 있어? 도대체 애는 나랑 우리 부모님이 다 키우는 것 같은데 당신은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 내가 기어이 일 그만두고 당신 뒤치다거리나 해줘야 속이 시원하겠어?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 그냥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내조해주는 와이프가 부러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봐주신다고 해도 자기 엄마 밑에서 크는 것만 하겠냐고. 다른 애들은 다 자기 엄마가 학교나 학원 같은 거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고 할 텐데 우리 애들이 괜히 그런 데서 기죽을까봐 그러지. 그러는 당신이나 애들 좀 픽업해야 봐. 난 적어도 주말에 시간 있을 땐 애들 픽업해줘. 당신은 주말에도 피곤하다고 내내 낮잠만 자면서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어? 그런다고 집안일을 한번 하기를 하나. 솔직히 당신이나 나나 월급은 얼마 차이 나지도 않는데 왜 육아니 집안일이니 그런 건 다 나한테 떠넘기는데? 앞으로 당신이 좀 해. 난 당신 와이프지 당신 엄마가 아니야. 보자 하니까 아주 자기가 이 집 큰아들인 줄 알아. 애들 보기도 벅찬데 자기한테 신경 안 쓴다고 징징거리긴 하고.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우리 아들들이 너 보고 이런 남자로 자랄까봐 겁난다. 겁나. 뭐? 당신 말 다 했어? 내가 못할 말한 것도 아닌데 당신한테 이런 소리 들어야 해? 지금 당신이 월급 금액 가지고 얼마 차이가 나니 많이 운운하는 것부터가 지금 집안의 체계가 망가지는 일은 맞잖아. 당신이 말없이 조용히 일하고 살림하면 내가 그만두라고 하겠어? 당신은 꼭 이런 때 돈 버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잖아. 당신이 아무리 돈을 번다 해도 우리나라 사회는 아직 남자, 가장 중심 사회야. 당신 회사 높은 직급들만 봐도 알지? 다 남자인 거. 당신도 육아휴직 꼬박꼬박 쓴다고 진급도 몇 번 밀려 봐놓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애초에 여자들은 애 낳고 살림하는 게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거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여자들이 공부하고 출세했다고 그래. 어차피 여자들이 백날 열심히 해도 높은 자리 못 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결국엔 끝까지 못 올라가고 다들 포기한다니까. 당신도 괜히 자존심 때문에 아등바등 일 붙잡고 있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가정에 충실해. 후회하기 전에. 남자들한테야 일 열심히 하면 명예가 남지만 여자들한테 남는 건 가족뿐이라고. 전 그제서야 남편의 진정한 속마음을 제대로 듣게 된 기분이었어요. 연애 2년, 결혼 직전까지도 제가 제 일에 대한 욕심을 보이면 여자도 야망이 있어야 한다며 멋있다고 저를 지지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누구보다 저를 이해해주고 있다 느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었고요. 그런데 언제부터 마음이 변한 건지 남편이 결혼 전엔 상상도 못할 가부장적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에게 알게 모르게 일을 그만두려고 눈치 주고 자기한테 신경 써달라고 한 것도 아이를 낳으면서 비교적 본인에게 덜 쏟게 된 애정을 갈구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집안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죽어도 일을 그만둘 것 같지 않으니 저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더군요. 저 새까만 속내를 알게 된 이상 남편과 더 이상 살맛대고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남이가 뚝 떨어졌지만 당시 저희 막내 나이가 겨우 6살이었을 때였어요. 첫째도 이제 중학교 겨우 입학했을 때라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도 애들은 친정 부모님과 제가 키우는 거나
다름없기는 하니 큰 차이는 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때는 남편 없이 아이 둘을 키우는 게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저만 좀 성질 죽이고 참고 살면 될 걸. 괜히 아빠 없이 자란 애들이란 소리 듣는 것도 싫었고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애들 손잡고 짐 싸들고 나와버리려는 걸 꾹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네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요. 남편은 그렇게 시원하게 자신의 속내를 까발킨 이후로는 아주 제 멋대로 나왔어요. 더 이상 저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제가 자기 뜻대로 되질 않으니 복수하겠다는 심산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이기적이게 굴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애들 때문에 쉽게 이혼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남편과 기싸움 아닌 기싸움을 하다가도 매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지치기도 했지만 별다른 방도가 없었어요. 어떻게 화해를 해보기엔 너무 먼 강을 건너온 느낌이었고 이미 본성을 알아버렸는데 화해한다고 한들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이 돌아오기나 할까 싶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런 걸 시도해볼 마음의 여유도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꾸준히 제게 시비를 걸고 제 멋대로 구는 남편에게 저는 정말 질릴 대로 질렸죠. 그 중에서도 제일 기가 막혔던 건 저희 사이가 소원해진 이후로 서로의 생일을 챙기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본인 생일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나 이번 생일은 친구들이랑 주말에 1박 2일로 펜션 놀러 갔다 올게. 뭐라고? 아니 그냥 하루 놀다 들어오지. 애들도 있는데 무슨 외박을 하면서까지 놀아. 당신 친구들도 다 가정이 있고 애들도 있는 사람인데 그게 가능하기는 해? 아내들도 다 싫어할 거고 이번 주말에는 막내랑 놀이공원 가기로 약속했잖아. 아, 맞다. 그건 그러네. 그건 내가 애한테 말해서 잘 해결할게. 친구들은 당연히 다 허락받았으니까 약속 잡았지. 설마 내가 생일 주인공인데 당신이 안 된다고 할 건 아니지? 아니, 애랑 한 약속보다 당신 생일 파티가 더 중요해? 당신이 무슨 애야? 당신이 가볍게 내뱉은 한마디 때문에 막내가 이번 주말만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애건 어른이건 그런 말이 여기서 왜 나와? 생일은 누구든 축하받아야 할 날 아니야? 그날 하루만큼은 나도 애 아빠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내 자신을 축하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내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노는 거 본 적이나 있어? 맨날 일집 일집. 나도 답답해. 숨 쉴 틈이 있어야 할 거 아냐? 내가 허구한 날 외박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생일에 외박 좀 하자는 게 그렇게 싫어?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가정이 있는데 유부남이 누가 그렇게 친구들이랑 논다고 외박을 해. 참나. 그래 뭐 다른 애들이야 그렇다 치자. 당신이랑 나랑 뭔데? 내가 그날 집에 있으면 뭐 당신이 내 생일 챙겨놔 줄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우리 사이 서로 어색해진 지도 오랜데 애들 때문에 못 헤어지고 사는 거잖아. 그럼 난 1년에 딱 한 번 있는 생일에 축하해주겠다는 친구들 마다하고 집에서 아내한테 싸늘한 눈초리로 축하 한 번 제대로 못 받고 아들 놀아주겠다고 놀이공원 따라가서 하루 종일 고생만 하라고? 평소에 주말에 내가 애들을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꼭 내 생일까지 나한테 육아를 맡겨야 속이 시원하겠어? 하, 당신은 무슨 생일 파티 못해서 마음의 병이라도 얻었어? 그러는 당신은 내 생일에 대체 뭘 해줬다고 이러는 건데? 지난번 싸운 이후로 생일 관련해서 그냥 넘어가는 건 쌍방 아니야? 그것도 내 생일이 먼저였어.
당신이 당신 기분 상한다고 내 생일 안 챙기기 시작해서 나도 딱히 챙길 필요 없겠구나 느꼈던 게 이렇게 된 거라고. 그게 그렇게 불만이고 서운했으면 앞으로 그러지 말자고 하면 될 거를 꼭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을 잡아야 돼? 우리 싸움에 애들은 피해주지 말자고 내가 늘 말했지. 아빠라는 사람이 아들한테 한 약속보다 본인 생일이 더 중요해서 친구들이랑 외박까지 하면서 술을 마셔야겠냐고. 아, 그놈의 아빠. 막말로 막내가 우리 자녀 계획에 있었어? 원래 우리 첫째만 키울 생각이었잖아. 낳을 거면 진작에 낳았어야 하는 거. 원할 땐 죽어도 임신 안 되더니 갑자기 뒤늦게 임신이 돼선 사람 고생시키고 있는 건 당신 아냐? 그럼 나한테 최소한 미안한 마음은 있어야지. 어떻게 사람을 더 올감해? 뭐라고? 임신은 뭐 나 혼자 있다가 한 거야? 왜 내 책임으로 떠미는데? 애초에 당신이랑 그날 그러고 싶지도 않았는데 당신 징징대는 거 받아주느라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난 당신 원망 한 번 안 했는데 그게 할 소리야? 그래서 우리 막내 태어나게 한 거 후회해? 그래, 후회해. 맨날 뭐 좀 하려 하면 애나 보라고 하니까 할 수가 있나. 내 나이 또래 다른 남자들은 다 자유로운데 맨날 나한테만 가정에 충실하라 난리지. 막내 태어나게 한 거 후회하게 만든 건 당신이야. 사람 질리게 좀 하지 마. 미친놈. 뭐?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얼마나 생일에 나가 놀고 싶으면 예쁜 내 자식 낳은 거 후회한단 소리까지 하니? 진짜 너 같은 인간은 처음 본다. 애초에 지가 육아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유세 떠는 꼴이 가짰네. 너한테 이 정도 육아 부탁하고 그딴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네 친구들이랑 술 퍼먹다 객사를 하든 말든 네 맘대로 해. 어차피 네 멋대로 하고 살 건데 나한테 말은 왜 하냐?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제발 하루빨리 나가. 나가서 들어오지 마. 야, 말 다 했어? 누군 지금 너랑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 애들 때문에 참고 있어 나도. 누가 참아달라고 빌었니? 그래 그래도 아빠라고 애들 때문에 참는다는 소리를 하네. 대체 뭘 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날도 그야말로 대판 싸웠어요. 남편도 그날부터는 아주 저한테 대놓고 틱틱거리며 적대감을 드러내더라고요. 갑자기 그딴 보상 심리는 왜 생긴 건지. 본인 생일만 되면 일부러 저를 자극하려고 그러는 건지 제 속을 아주 박박 긁어놨어요. 가끔은 아무리 애들을 위한 거라지만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그놈의 모성애가 뭔지 막내의 해맑은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그래도 이 모습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에 참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제 성질에 못 이겨 이혼했다가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의 그늘을 만들게 될까 봐서요. 아무리 아닌 척해도 부모의 이혼이 자식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더라고요. 요새는 이혼이 대세라고 할 정도로 이혼 가정도 많고 옛날처럼 흠도 아니지만 자식에게 영향이 미치는 건 피할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대놓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본인을 위해 쓰는 시간을 늘렸지만 애들은 그래도 자기 아빠라 그런지 늘 아빠와 보내는 시간이 적다고 아쉬워하고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은 그리워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더더욱 남편과 이혼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제멋대로 구는 걸 터치 안 하고 살다 보니 저도 나중엔 적응이 됐는지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든 신경이 별로 안 쓰이는 지경까지 왔어요. 여보, 나 이번 주말엔 애들이랑 골프 좀 치다 오려고. 마음대로 해. 당신이 내 말 듣니? 아, 왜 말을 그렇게 해 또. 왜긴 왜야. 우리가 부부이긴 하니? 그럼 부부지. 뭔데? 껍데기만 부부지. 당신이나 나나
서로한테 정 떨어지고 기대 안 한 지 오래지 않아? 알고 있으면서 뭘 물어. 골프를 치든 말든 너 알아서 해. 당신한테 중요한 건 당신 본인일 뿐이잖아. 이제 시댁도 가기 지치니까 당신 혼자 가고. 뭐? 그런 게 어딨어.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말하라고? 꼭 가야 하는 자리 아니면 이제 안 갈 거야. 당신 부모님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당신한테 전화 안 하고 나한테 하는 것도 지쳤어. 난 이미 우리 부부 관계는 오래전에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계속 받아줄 이유는 없잖아? 어차피 당신은 원래 장인 장모한테 그 정도 안 했으니까 이게 공평한 거잖아. 내가 앞으로도 쭉 시댁 비위 맞추고 살길 바란다면 당신도 우리 집에 똑같이 해. 나도 딱 그만큼은 해줄 테니까. 당연한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니 시댁도 꼴보기가 싫어졌어요. 저희 시댁은 딱히 유별나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들 다 하는 며느리 은은하게 스트레스 주는 행동들은 꼭 빠지지 않고 했거든요. 그것도 제가 남편이랑 가족이라는 인식이라도 있을 땐 참을만 했는데 남편과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다 보니 그걸 참아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꼴에 자기 부모님을 건드렸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콧김까지 뿜으며 씩씩대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누가 먼저 나가 떨어지나 보게. 남편은 반협박성으로 이야기했지만 전 거리낄 것도 없었어요. 그때가 벌써 내년이면 막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때까지만 참으면 모든 게 괜찮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막내가 성인이 되면 바로 이혼할 생각이었거든요. 이젠 좀 가족이란 이름의 굴레에서 벗어나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러는 것도 별로 크게 신경은 쓰이지 않았죠. 다행히 막내는 잘 자라주어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동안 막내의 수험 생활을 신경 쓰느라 저도 덩달아 예민했던 건지 막내가 합격을 하자 바짝 곤두서 있던 성질이 많이 유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애한테 도통 관심을 안 보이던 남편도 막내가 좋은 대학에 간 건 기뻤는지 집안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이때는 저와 남편도 잘 안 싸웠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지속되어서 막내가 대학에 합격하자마자 이혼해야겠다던 예정과는 생각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참고 살아온 거 이제 와서 헤어진다고 별 의미가 있나 싶어 마음이 누그러들더라고요. 첫째는 그때부터 나가 산 지 오래였고 막내도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면 남편과 저밖에 안 남았거든요. 남편과 이혼하고 막상 혼자 살 생각을 하니 자신이 없었어요. 두고 보자던 남편도 막상 애가 다 크니 별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영부영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동생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언니, 큰일 났어. 아빠가... 뭐?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딘데? 지금 땡땡대학 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줘, 당장. 흐느끼던 목소리가 뚝 끊어지자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허겁지겁 병원에 도착하니 엄마랑 동생이 목 놓아 울고 있었어요. 왜 그래? 그만 울고 얘기 좀 해봐. 아빠가 돌아가셨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어쩌다가? 엄마가 외출하고 돌아오셨는데 아빠가 사후 중이셨대. 근데 하도 안 나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언제부턴지 모르게 아빠가 쓰러져 계셨대.
뭐라고? 아버지의 죽음은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샤워하다 쓰러지시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돌아가셨다는데 이 모든 게 거짓말 같아 믿기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믿고 말고 할 시간도 없이 장례는 빠르게 시작되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로 자초지종을 설명해 두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남편에게서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서서방은 왜 연락이 없어? 그러게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자 남편 쪽에서 뚝 끊더라고요. 요새는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니라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3번 연속으로 전화를 걸자 그제서야 받더라고요. 왜 전화를 안 받아? 내가 뭐 당신이 전화하면 바로바로 받아야 돼? 바빴어. 문자는 봤어? 봤어. 봤다고? 근데 그런 말이 나와? 봤는데 뭐 어떡하라고.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건 유감인데 나 지금 못 가. 중요한 회의 있어. 아니,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다니까? 당신 장인어른이라고. 나랑 사이가 안 좋은 건 둘째치고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기억도 안 나니? 아니, 그니까 뭐 어쩌라고. 우리 이제 남남이니 서로 부모한테 잘해줄 필요 없다고 말한 건 당신 아니었어? 이제 와서 내가 필요해지니까 말 바꾸는 거야? 이건 너무 이기적인 거지. 뭐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적어도 시부모님 돌아가셨을 땐 그럴 생각 없었어. 장인어른이 아니라 알던 어른이 돌아가셔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거야. 아직 우리 부모님이 안 돌아가셨으니 하는 얘기겠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당신은 성 그을 게 뻔한데 나보고는 희생을 해라. 됐거든. 끊어. 나 바빠. 진짜 그 순간에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이기적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이렇게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때까지 이런 인간이랑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오랜 세월들을 노력해왔나 싶어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언제 오냐는 엄마와 동생의 말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어요. 엄마와 동생은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나중엔 분위기를 읽은 건지 아무 말 않더라고요. 그렇게 조용하게 아버지 장례식을 마친 뒤 간만에 집에 돌아갔어요. 사람이 너무 울고불고 하니 정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기운이 쏙 빠져 얼른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집 문을 여니 제가 상상한 것과는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동시에 절 쳐다봤어요. 거실에 긴 상들이 펼쳐져 있고 술병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도저히 사람을 하루 이틀 부른 게 아닌 것 같은 꼴이더라고요.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기운이 없는 와중에도 혈압이 치솟더라고요.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보 왔어? 뭐 하는 거긴. 나 오늘 생일이잖아. 설마 까먹은 거 아니지? 뭐? 이거 봐. 내 마누라는 기억도 못할 거라 했지. 이 사람이 이래. 이러니 내가 안 외로울 수가 있나. 넌 지금 그게 장례 치르고 온 사람한테 할 말이니? 장례를 치른 건 당신 사정이고. 안 그래도 당신 언제 오나 친구들이랑 한참 기다렸다. 내가 당신 얘기했더니 얘들이 다 이혼하래. 그래서 내가 미리 작성을 좀 해놨거든. 술 냄새 풍기며 다가온 남편은 저에게 서류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안에 든 걸 열어보니
이혼 서류였어요. 본인 칸을 다 작성해 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죠. 남편 친구들은 당황했는지 일어나 남편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야야, 우린 농담이었지. 진정해. 형수님, 저희 그런 뜻 아니었습니다. 오해 마세요. 야, 오해는 무슨 오해. 생일상도 안 차려주는 와이프랑 왜 사냐고 한 건 너잖아. 아우, 이 사람이 참. 술 먹고 농담도 못하나. 누가 진짜 이혼하래. 집안은 개판이고 술 먹고 언성 높아진 사람들 사이에서 남편을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묵묵히 봉투를 열어 제 칸을 다 작성했어요. 그러자 주변이 쥐죽은 듯 조용해지더라고요. 됐지? 그렇게 원하는 이혼 해줄게. 나도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생각 없었는데. 잘 됐네. 다 작성했으니까 이 지긋지긋한 인연도 이제 끝내자. 그래, 내 생일 최고의 선물이다. 당신이 준 생일 선물 중에 최고야, 최고. 안방에 들어가서 짐을 챙기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저희 집이니 제 손님일 수도 있겠다 싶어 문을 열었는데 아버지 생전에 가끔 교류하시던 변호사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어머, 변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아, 계속 연락을 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산을 남기셔서요. 아, 네, 여긴 시끄러우니까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변호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방으로 들어오자 남편이 따라 들어왔어요. 변호사님도 남편 얼굴을 알고 있어서 별다른 제지는 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님이 공개한 저희 아버지 유산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엄마께 가는 유산 외에 제 몫으로 떨어진 것만 해도 아파트 2채에 오피스텔 1채였어요. 둘 다 서울 중심지에 있어 가격이 꽤 나가는 것들이었죠. 월세만 받아먹고 살아도 충분할 정도로요. 저도 입이 떡 벌어졌는데 남편은 어땠겠어요? 남편 표정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껴서 저는 재빨리 서류 봉투를 변호사님께 넘겼어요. 변호사님, 이것 좀 맡아주세요. 제가 내일 사무실에 찾으러 갈게요. 남편은 어디 나갔는지 그건 못 본 것 같았어요. 변호사가 나가자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제게 엉겨붙더라고요. 마누라, 사랑하는 우리 마누라. 아까 말한 건 다 농담인 거 알지? 내 선물은 당신이야. 농담? 서류도 작성 다 해서 넘긴 인간이 농담? 웃기고 자빠졌네. 아, 왜 그래 또. 우리 싸우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이제 적응할 때도 됐잖아. 이러다 또 화해하고 같이 사는 거지 뭐. 화해도 노력이야. 알아? 난 당신이랑 이제 노력하며 살 마음 없어. 이거 왜 이래? 장인어른 장례식도 쌩깐인가니 장인어른 유산은 받고 싶니? 태도 싹 바뀌는 거 보니 이게 인간이 맞나 싶은 의구심이 든다. 네가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해?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높여 말하자 남편 친구들이 쑥은대기 시작했어요. 야, 너 장인어른 장례식을 안 갔어? 형수님이 다녀온 장례식장이 장인어른 장례였어? 야, 네가 인간 새끼냐? 형수님이 왜 이혼하려는지 알겠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마. 이것들이. 야, 니네가 내 친구 맞아? 오늘 내 생일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랑 나랑 돌아선 지도 오래됐어. 시댁에 콧배기도 안 비친다고. 근데 내가 내 생일에 재수 온 붓게 연 다 끄는 장인어른 장례식장을 가야겠냐? 이제 완전 남이라니까, 남. 그냥 동네 어르신 돌아가신 거라고. 말이 되냐, 인간아? 아휴,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실례 많았습니다. 남편 친구들도 상황을 파악했는지 본인들이 먹은 걸 서둘러 치우기 시작했어요.
눈치가 보였는지 빠르게 거실을 치운 뒤 자기들끼리 돈을 모으더니 늦었지만 조의를 표한다며 주고 가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가고 나자 남편의 얼굴은 더 사색이 됐어요. 하씨, 여보, 내가 이런 부탁은 안 하고 싶은데 제발 오늘은 좀 그냥 넘어가 주라. 응? 지금 내 체면 어떻게 구겨졌는지 봤지? 이대로 당신이 나 떠나버리면 정말 곁에 아무도 안 남아. 어쩌라는 거야. 그동안 와이프보다 잘 챙겨주던 친구들인데 설마 그렇게 쉽게 당신 버리겠어? 알아서 잘 살아봐. 이제 와서 장인어른 재산 탐내면서 나한테 빌붙을 생각 말고. 서류는 본인 손으로 작성해 주셨으니 아주 손쉽게 이혼하겠네. 제발 여보, 내가 잘못했어. 어? 한 번만 봐줘. 앞으로는 내가 정말 잘할게. 저리 비켜. 난 당신한테 준 최고의 생일 선물 다시 물을 생각 없으니까. 애원하는 남편을 집에 남겨두고 아까 싸뒀던 짐을 챙겨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 길로 혼자 계실 엄마 집에 내려갔죠. 남편과는 이혼을 잘했지만 남편은 이혼 후에도 계속 연락이 왔어요. 애들 핑계를 대며 다시 잘해보자면서요. 미안하지만 애들도 다 컸고 제가 그동안 마음고생해온 것도 알아서 이혼에 반대하기는커녕 저를 축하해주더라고요. 더 이상 애들 핑계는 먹히지 않는다는 걸 본인 혼자서만 모르는 듯 했어요. 저는 그냥 번호를 바꿔버렸고 그동안 교류가 없었던 탓에 이사한 저희 친정집 주소도 모르는 남편은 더 이상 저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어요. 애들한테도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이혼한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1위가 진작 할걸 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요새는 하루하루 이 좋은 걸 왜 진작 안 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기적인 밑바닥을 친구들 앞에서 까발려주기까지 했으니 지금은 그 사람 곁에 아무도 안 남아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다가 곁에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는 걸 이제는 좀 배웠으려나 싶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 인생을 살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